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의 대선 승리 전진대회를 맞아서 특집으로 진행하는 노유진의 정치카페 진행을 맡은 국민민원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을까요? 유시민입니다. 예, 노회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치 카페를 했던 게 작년 12월로 기억을 해요. 기억하십니까? 12월 8일. 예, 그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전날인데 국회 의사당 앞에 그날 또 비가 또 추적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대선이 열려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날 참 비도 참 많이 내렸었는데요. 화창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예, 탄핵이 인용된 후에 찾아온 이 따뜻한 봄날에 또다시 여러 번 만나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날 탄핵 가결되던 날 어디 계셨어요? 두 분은? 저는 제 작업실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저는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실 그 탄핵이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이제 가결되는 것인데 그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00명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그날 234명 78.4%의 찬성률로 통과되는 걸 보고 그 높은 찬성률에 투표에 참가했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헌재에서 이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정말 제가 마음을 졸였는데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마음을 너무너무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은 예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네. 그럼 저는 탄핵이 될 걸로 믿었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대수냐 한 8개월 더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아닌가? 네. 안 됩니다. 원래 그 이유가 있고 이유를 길게 얘기하고 결론을 주문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말하는데 결론이 탄핵을 인용하는 거라면은 이유의 첫머리는 그 탄핵 사유를 배척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이렇게 앞에다 깐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고수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가슴을 너무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만나본 게 거의 한 3개월 전이죠? 예. 석 달을 바쁘셨죠? 넘었죠. 예. 넘었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냥 썰전 나와가지고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정치 카페에서 하던 거 그냥 하는 건데.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요즘은 연예인으로 불리신다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하고 같이 동춘 섞어서 하던 사람들인데 요새 제가 이 집권을 위한 이 뒷골목을 배회하는 사이에 두 분은 완전히 연예인 돼가지고 만나기 힘듭니다. 예, 오늘 토크 들어가가지고요. 그 토크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심상정 그리고 세 번째는 19대 대선 전망과 관전 포인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이제부터 큰 과제가 생긴 것 같아요. 탄핵 이후, 그러니까 탄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무너진 상식과 정의와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을 과제를 갖게 된 것 같은데 참 지난한 과정이죠. 선대위원장이 우선 한 말씀 하셔야죠. 탄핵 이후 과제. 촛불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팻말이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건데 현재 판결로 인해서 일단 대통령은 퇴진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만 끌어내렸을 뿐이지 이 사태를 만들어냈던 그 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예를 들면 불평등이나 불공정이나
또 적폐니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의 어떤 도마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이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첫 단추만 꿰었을 뿐이지 아직 이게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번 촛불혁명의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인지 실패한 혁명으로 귀결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따라 달려있고 그 첫 번째 관문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했으니까 과제야 뻔하죠. 뭐 다 하시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권 교체. 하여튼 정권을 바꿔야 그거 자체가 무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가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뭐 정권 교체가 5월 9일 날 될 거니까 그죠? 될 거잖아요. 네, 그건 될 거라서 올해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만 이기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라 하면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또 혹시 단일 후보가 되면 그거 이기면 정권 교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 이기면 정권 교체예요. 그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사회 개혁, 우리 사회를 어떤 면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바꿀 거냐. 그게 우리 과제인데 첫 번째 과제하고 연결해서 보면 정권 교체는 되는데 이제 얼마나 확실한 정권 교체냐 이게 그게 문제죠. 예. 그게 그 이후에 이 사회적인 개혁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은 꼭 지금 야권의 어떤 후보가 1등을 하는 것 말고도 진보정당 후보가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신임을 얻느냐 그게 그 뒤 과정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해야 당원으로서 예,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저항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죠. 3월 22일자 컬럼에 보니까 적폐청산부터 청산하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적폐청산부터 청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적폐청산이란 말부터 청산하자. 적폐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청산은 폭력적이다. 이 말은 부채청산 같은 곳에나 쓰는 말이지 역사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항이 시작됐는데 이 말 근데 신문에다가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산의 말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때가 역사와 사람이죠. 우리가 반민족 행위자 반민특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라고도 있었는데 이런 역사의 고비고비에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낳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고착되어 가지고 쉽게 고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일수록 청산해야죠. 그런데 적폐란 말도 꺼려하고 청산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적폐이거나 당사자가 청산되어야 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그 종편 그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마땅한데 결국 탈락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칼럼 쓴 분이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꼭 알만한 가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참 게을러요 이 칼럼을. 저도 글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칼럼은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적폐가 모호하다면 그때 어떻게 하죠?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죠? 사전을 찾아보면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또 폐단이 뭐야? 그래도 폐단을 찾아보면 일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해악이 있는 거, 이게 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뭐 이거 들으시면 이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폐라는 거는 오래 쌓여온 잘못된 일 또는 사회적 악, 이거를 적폐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왜 모호하다고 그러지? 적모호하면 거울을 닦고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신문 제호를 그 거울에 비춰보면 바로 그것이 적폐임을 알 수 있죠? 예, 그 적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적폐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 부역 언론의 문제도 있고, 또 검찰 문제도 있고요.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드러난 그러니까 정치와 그 재벌들 간의 유착 관계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벌써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유력한 그 야권의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한편은 적폐는 확실히 청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합해야 할 과제도 있는 것 같고,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나? 아니, 그 균이 있으면 멸균을 해야죠. 그리고 다 한 뒤에 통합을 해야지, 균을 죽이기도 전에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폐 청산을 다 하고 난 후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는 그런 거 하는 대신에 통합해야 된다. 사실 제가 뭐 어떤 분을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정당들 다 이렇게 서로 선의로 했다고 다 인정해 주자. 그리고 다 뭐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통령 하기에는 진짜 아까운 분이다. 성직자나 이런 길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는 무릇 올바른가 틀림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됐는데, 근데 올바르지 않은 것하고 의롭지 않은 것하고 함께 통합하라 그러면은 아니 1급수하고 4급수하고 섞으면 그게 4급수지 그게 2급수나 3급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 청산이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세력들, 또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서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게 협치고, 그게 저는 연합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틀린 것, 올바르지 않은 것, 또 청산해야 될 대상과 더불어서 뭘 도모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게 한 사회 어떤 국민 경제를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화폐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인데요. 한 국민 경제를 파멸시키고 싶으면 화폐를 타락시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거래 관계가 다 불신에 휩싸이고 저절로 경제가 이제 밑으로 꼬나박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를 타락시키는 제일 빠른 길은 언어를 타락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국론 분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들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저나 이제 노 대표님이나 뭐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때 언론 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좌경불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좌경불순 세력이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그 의견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경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국론 분열은 문제다.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적폐라고 봐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면 되죠. 아까 1급수, 4급수 섞는다 말씀하셨는데요. 1급수, 4급수를 섞는 게 통합이 아니고 1급수는 상수관으로 연결하고 3급수는 농업수로하고 연결하고 그게 통합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상태에 맞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 근데 이제 4급수가 식탁에 오르거나 이러면 곤란하겠죠. 지금 적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3급수, 4급수가 음료수로 등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4급수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북론 분야를 획책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좌경이란 것도 사실인데, 불순하진 않았거든요. 순수했는데. 예. 요즘 적폐청산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 못하고 계류 중이죠? 예, 지금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그 특검 법안, 박근혜, 최순실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 요 두 가지만 통과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통과 못 시키면 사퇴하세요! 예. 예. 국회 해산해도 마땅합니다. 누구 흉내 좀 내봤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적폐의 핵심적 내용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불평등에 관련된 것, 그리고 불공정에 관련된 것, 그리고 불공정을 통해서 불평등을 확산시킨 이 새 범주로다가 둘 수 있는데 일단 재벌 체제를 갖다가 규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그런 이제 정치 지향적 그런 처신을 갖다가 혁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 이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그 김진태 열사의 예, 곧 열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예, 그분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데 원내 대표들끼리 합의한 것조차도 이제 틀어막는 그런 행위로 인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 정의당 대선 승리 전진대 특집 노유진의 정치 카페 지금 일부 진행 중인데요.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정말 제가 마음을 졸였는데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마음을 너무너무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분은 예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네. 그럼 저는 탄핵이 될 걸로 믿었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대수냐 한 8개월 더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아닌가? 네. 안 됩니다. 원래 그 이유가 있고 이유를 길게 얘기하고 결론을 주문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말하는데 결론이 탄핵을 인용하는 거라면은 이유의 첫머리는 그 탄핵 사유를 배척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이렇게 앞에다 깐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고수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대선이 열려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날 참 비도 참 많이 내렸었는데요. 화창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예, 탄핵이 인용된 후에 찾아온 이 따뜻한 봄날에 또다시 여러 번 만나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날 탄핵 가결되던 날 어디 계셨어요? 두 분은? 저는 제 작업실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저는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실 그 탄핵이 300명 중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이제 가결되는 것인데 그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00명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그날 234명 78.4%의
찬성률로 통과되는 걸 보고 그 높은 찬성률에 투표에 참가했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슴을 너무 저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만나본 게 거의 한 3개월 전이죠? 예. 석 달을 바쁘셨죠? 넘었죠. 예. 예, 넘었는데.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냥 썰전 나와가지고 너무 활약이 화려하셔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정치 카페에서 하던 거 그냥 하는 건데.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요즘은 연예인으로 불리신다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하고 같이 동춘 섞어서 하던 사람들인데, 요새 제가 이 집권을 위한 이 뒷골목을 배회하는 사이에 두 분은 완전히 연예인 돼가지고 만나기 힘듭니다. 예. 오늘 토크 들어가가지고요. 그 토크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심상정, 그리고 세 번째는 19대 대선 전.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의 대선 승리 전진대회를 맞아서 특집으로 진행하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 진행을 맡은 국민민원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을까요? 유시민입니다. 예, 노회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치 카페를 했던 게 작년 12월로 기억을 해요. 기억하십니까? 12월 8일. 예, 그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전날인데 국회 의사당 앞에 그날 또 비가 또 추적추적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된 만과 관전 포인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이제부터 큰 과제가 생긴 것 같아요. 탄핵 이후, 그러니까 탄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무너진 상식과 정의와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을 과제를 갖게 된 것 같은데 참 지난한 과정이죠. 선대위원장이 우선 한 말씀 하셔야죠. 예. 탄핵 이후 과제. 예, 촛불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고 있었던 팻말이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는 건데 현재 판결로 인해서 일단 대통령은 퇴진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 끌어내렸을 뿐이지 이 사태를 만들어냈던 그 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예를 들면 불평등이나 불공정이나 또 적폐니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의 어떤 도마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이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첫 단추만 꿰었을 뿐이지